이사님 주신 말씀이 진짜 이게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되게 좀 와닿는 사실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년, 이제 5년 차 스타트업인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저희 개발자 이제 5년 차 같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그냥 PPT에다가 대충 이제 그려주고 메뉴가 대충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기능이야 하면 사실 지금이야 다 합이 맞으니까 되겠지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해줘 라고 얘기하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단계에선 개발 기획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것 같고 한데 부족하니까 시간을 되게 좀 많이 허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 기획서나 이제 좀 많이 합의를 잘 알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편해진 게 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나 하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신 두 이제 말씀을 저는 좀 염두하면서 이제 개발 웹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건 약간 되게 좀 광대한 얘기긴 한데요. 그 이제 두 이사님의 생각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술 장로님들의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성공한 이제 웹과 앱의 서비스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를 이제 기준치로 두냐에 좀 다르겠지만, 뭐 당연히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성공한 웹과 앱의 뭐 그런 서비스의 조건이겠죠. 뭐 매출을 많이 내거나. 근데 이제 개발 단계까지에서의 그 성공한 웹과 앱의 서비스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개발 단계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발 단계에서 시장에 나가고 나면 그때는 그 서비스가 많은 소비자들한테 팔리거나 쓰이면 그게 이제 성공의 조건이겠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까지, 개발 완료까지의 이건 성공했다, 이 웹과 앱 개발에 라고 하는 거에 좀 약간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네.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은 그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론칭을 했다. 네. 예,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네. 역사적인 사건이 아마 이벤트가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많이 발생할 텐데요. 론칭을 했습니다. 론칭을 하고 6개월,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앱이 도대체가 얼만큼이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한때 잘 썼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뭐 대기업에서 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네. 굉장히 참 독창적이야. 네. 이런 거 있었나? 그런데 사라지고, 대부분이 사라지죠. 근데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가 안 됩니다. 왜? 론칭하고 끝입니다. 예, 론칭하고 또 기획하셔야 되고, 또 반응 보셔야 되고, 또 기능을 다시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많은 유저가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롱테일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바닥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기 스타트업들은 유저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스르륵 올라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 네.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서비스가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거네. 똑같아 보이는데 얘도 이걸 관리하고 얘도 이 정보를 주는데 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반영하네?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넣거나 이럴 건데 뭔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거죠. 서비스 제품을 통해서, 앱이라는 서비스 매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팀은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네. 라고 하면은 이탈이 안 됩니다. 예. 처음에 설치하는 것보다 이탈을 방지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데브옵스를 위해서 그 팀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예. 아예 그냥 매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6개월, 1년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지하는 거죠. 지워지지 않게. 네. 예, 지워지지 않게. 초기 유입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게. 마케팅을 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이 설치됐다가도 6개월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예,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 단계, 이제 기획해서 개발 단계부터 이웃 단계를 좀 고려한, 계속 뭔가 소통하면서 개발 더 시키면서. 근데 그게 어려운 게요. 사실은
서비스 트렌드라든지 네. 유저의 어떤 욕망이나 네. 어떤 요구사항이라는 것 자체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공의 저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번 꼽아봐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앱은 범용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범용 서비스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고요. 네. 굉장히 버티컬 레이어의 서비스에 매진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 앱이라는 생태계에서 내가 바늘구멍 하나 꼽을 수 있는 지점의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 그런 생각으로 기획이나 서비스를 론칭하고 그 바늘 하나가 빠지지 않게 엄청나게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내가 그 서비스를 하나 지탱하고 유지해서 서로 엮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6개월,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최소 한 3분의 1의 성공은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네. 저희 송 회사님의 생각은 네. 어떠신지? 뭐 어느 정도 좀 네. 기회를 좀 같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니까 소를 잃은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좀 하고 대비를 못한 사람한테 좀 소비자들. 뭐랄까 그 안 좋게 얘기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소를 잃지 않으면 절대 외양간 안 고칩니다. 대부분 좀 당해야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현실적으로 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많은 우리 사회의 몇 퍼센트가 되는 사람이 소 잃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들 봐도 그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고, 어떤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대책 미리 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뭐 계획을 뭐 짜기도 힘들고,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대비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안 일어난 건지 딴 것 때문에 안 일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웹이나 앱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유지보수, 소위 말해서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업그레이드 일이 일어났을 때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거 완전히 다 소스 코드까지 다 바꿔야 돼요. 다 뭐 안 돼요. 뭐 근본적으로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통용되고 있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개발자는 기존 시스템 이해하는 거 귀찮아서 일단 그런 소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성능 개선을 하거나 병행을 하는 게 것보다 자기가 초기부터 네, 해서 맞습니다. 코딩하는 게 더 오너십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자기의 발언권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개발자들 의견을 따라가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대비하면은 향후에 어떠한 요구사항에 다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시스템과 웹은 네. 저는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지 보수 쉽고 업그레이드 쉽고 병영 쉬운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새로 개발하고, 뭐 할 때마다 없어서 안 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그러려면은 표준 시스템, 표준 인터페이스 가져가고 오픈 소스 코드 제품들 많이 쓰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운영 네네. 경비 절약이라도, 또 개발 경비 절약, 뭐 새로운 요구 사항 나올 때마다 어떤 뭐 개발하고 새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나쁜 그 서비스예요. 이거는 차라리 이거는 뭐 돈 버는 사람은 개발자들 돈 벌겠죠. 코딩하는 네. 사람들은 돈 벌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기획이 중요한 거죠. 기획이 중요한 거고, 기획이 잘 되면 유지 보수도 쉽고 업그레이드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백 이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워낙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금방 어떤 소비 형태도 바뀌고 대응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대응하려면은 기존에 뭐가 있어야지 대응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대응 못 해요. 어떤 우리가 새로운 신사업, 새로운 새 길은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많이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갖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지금 당장 잘 돌아가는 서비스 개발하는데 충실하고 다만 그거 완성할 때 쉽게 뭐 대응 잘한다 이런 추상적인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쉽게 뜯어 고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현실적으로 잘 된 서비스고 잘 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게 너무 피와 이게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지금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 웨비나를 들으시거나 앞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가나 개발자분들이 아닐 경우가 되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팀원으로 같이 함께 해가지고 이 창업팀을 꾸리는 경우의 비율도 되게 작거든요. 사실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개발자를 우리 팀에 함께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개발팀, 뭐 외부의 이제 외부 팀들과의 이제 그 외주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기획자, 그러니까 웹과 앱의 기획자 입장에서 뭐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개발자와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좀 자세라던가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좀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네, 제가 먼저. 네, 네. 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힘듭니다. 사실. 네, 이거 굉장히 어렵고 정답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성향 뭐 어떤 사람을 상대하냐마다 다 틀리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응했더니 좋은 반응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더니 굉장히 날 나쁘게 평가하고 네. 굉장히 안 좋게 본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인간관계랑 똑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개발팀 개발자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개발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죠. 백성은 배고픔에 울지 않는다. 불공평함에 운다. 이게 그 느낌이 중요한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그런 일을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저 사람은 너무 좀 저러 개발자에 편향한다. 저 사람 의견만 따른다.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지? 이런 경우가 어떨 때 많이 한다면 어떤 개발 방향 디시전 할 때, 뭐 구체적으로 하면 화면 설계할 때, 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듈 설계할 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이제 설계할 때, 네. 막 그러면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어떤 경영자라든가 그 디시전 메이커가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게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배제된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실력으로 결정이 아니라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좀 바이어스된 사람 개발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 어떤 사적인 관계는 괜찮아요. 회사 일이잖아요. 네. 사업 일이고요. 그랬을 때는 조직원 간의 어떠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공평성 있게 느끼게끔 좀 대우해주는 네. 그러한 언행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네. 특히 여성 개발자들한테 조금 민감한 문제. 제가 성차별하는 거 아닌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좀 만나봤어요. 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깜짝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여성 개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한 네. 이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인간관계 갈등까지 가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떠한 사람이 와도 네. 올바른 해답 내기는 참 힘들고. 네, 이사님 근데 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약간 팀이 있는 경우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한 명의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개발 외주를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제 그 소통 과정에서의 어떻게 사실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소통 과정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경험과 지식 이쪽 앱이나 웹 개발에 부족하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되게 네, 핵심이에요. 굉장히 네. 위축될 수밖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잘 네. 아는 사람이고 난 잘 모른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레벨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경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네. 배워온 것도 있고. 하지만 저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레벨까지 자기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네. 고용을 하더라도 네. 이끌 수가 있지. 전혀 나는 이거 모르고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러면 실제로 개발자들은 알아서 다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아무것도. 왜? 자기는 오더 받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거를 2월급 받고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뭐 이런 태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사업의 웹이나 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네. 뭐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지식 있어야 되고 난 경험이 없어 포기해. 그러면은 음식 장사를 하는데 네. 내가 각 재료들에 대해서 네. 못하면 어떻게 음식 사업을 합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웹이나 앱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거기에 대한 지식 쌓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을 대하는 이제 이런 거는 큰 상식선에서 이제 지혜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상대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먼저 키워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으니까 사실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 가지고 저희 2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지금 나오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창업가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들이 하려고 할 때 이제 개발의 어떤 지식의 차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외주업체라던가 개발자 이제 분들한테 같은 팀원이지만 끌려가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이건 네가 개발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라는 그 대답을 받으면서 약간 거의 프로젝트가 거의 이게 이것 때문에 강제 종료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어제 만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개발자 분의 말을 되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거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개발 원래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개발 안 돼서 사업을 접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페인 포인트가 되게 큰 거거든요. 개발자 저희 창업가들한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제 지식, 이 노력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이제 아마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이제 어떻게 사실 좀 쌓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그 네네. 2부에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길어졌지만 저희 예. 배 기사님 우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하고의 소통만 왜 문제 삼고 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을까? 네, 지금 되게 많은 질문인 거예요. 예. 왜 여기 트러블이 많으니까. 네. 예, 결론은 트러블이 많아요. 왜 트러블이 네. 많을까? 아까도 이제 그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그 상대편이 개발자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상대편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냥 처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이 없어. 근데 개발자가 보기에 내가 교환 가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다가가기에는 첫 번째 교환 가치가 마음에 안 들어. 두 번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안 해왔어. 너무 아니해. 예, 너무 피상적이야. 너무 딥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같은 시간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왜 대화를 해야 되지? 같은 팀이든 외주든. 이게 본질이에요. 왜? 사람이 내가 노력을 했거든요. 예.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기술과 어떻게 써먹고 왜 써먹고 이걸 딴 건 안 쓰고 내가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개발자인 경우가 많죠. 왜? 개발자는 OX 게임이거든요. 되냐 안 되냐. 예. 이게 구현이 되느냐 구현이 안 되느냐. 어설픈 개념은 없어요. 예, 그런데 창업자분들 돈 쌓아놓고 창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안 통하겠지만은 대부분 시간과 돈과 기회와 굉장히 적으세요. 네. 굉장히 적은데 이거 이 비용 갖고 아니면 이 시간 갖고 이거 좀 해봐. 근데 내가 준비한 게 없어요. 페이퍼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하다못해 그림도 없어요. 이거 개발자는 짜증나죠. 나는 준비하고 고민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꼭 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죠. 역방향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왜? 내가 억울하니까. 네. 내가 나의 가치를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팀을 유지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근데 다시 근본적으로 가볼까요? 개발자가 어떤 분이 개발자일까요? 코드를 짜는 사람이 개발자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이제 SI 초기에 SI도 많이 하고 했지만 SI는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SI예요. 예. 근데 스타트업은 돈 주는 사람이 시키다가는 같이 쫑쳐요. 예, 망합니다. 같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개발자가 창업주분들한테 선호되죠. 그러면 그분한테 급여를 줘서 그러한 어떤 성취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 경험이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그 부분만으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월급 사실 저희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은 미래의 가치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주식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조건이 많거든요. 꼭 그런 방식을 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사회의 부주의한 이 부분을 앱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해 봅시다. 네네. 예, 의기투합해 봅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개발자가 대부분 다 욕을 먹죠. 너 이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맨날 늦는다고 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앞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없이 바로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약간 악덕은 아니더라도 이제 왜냐면 제가 분명히 그 예. 딴 데서 이제 그 범용 쪽으로 쓰이는 기능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결제라던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네. 뭐 얘기를 하면 뭐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시간이 네, 걸려요. 네. 이게 뭐 이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 서비스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네, 네.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뭐 같이 팀으로 5년째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투덜투덜 대도 다 이제 5년 동안 진짜 네네.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면서 회사가 망할 위기도 같지만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그 서비스들에서 이런 거 다 쓰고 있는데 도대체 뭐 시간이 더 걸리고 왜 어렵다라는 거냐? 네. 라는 어떤 그러면서 개발자는 이건 그렇게 뭐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주니어하고 시니어를 구분하는 기준이요. 약간 좀 벗어날지도 모르는데 같은 개발자가 개발자일 수밖에 개발자가 아닌 이유가 아까 뭐 결제 말씀 주셨어요. 옛날에는 결제를 하나부터 하나씩 다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예, 페이먼트 대행사 통해 가지고 샘플 코드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백엔드 다 돼 있어요. 지금 아임포트만 쓰면 그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개발자가 노느냐?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해결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과거의 개발과 현재의 개발, 미래의 시점에서의 개발이 그 0이 되는 부분 자체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건 이미 다 공급하는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오픈소스도 많고 공급하는 회사도 많고 그러면 얘를 다 차치해 놓고 나머지 고민, 나만의 서비스, 나를 위한 서비스를 지탱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게 수학이든 AI든 머신러닝이든 뭐 센서 집합이든 뭐든 엄청나게 많은 도구의 결합 속에서 이거를 개발해야 돼요. 얘는 개발자도 처음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보고 다 하래. 센서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물성이나 상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개발해도 모자란데 예, 서로 나누기도 뭐하고 왜 나만 공부하는 거지? 예, 똑같아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구리 찌르는 서비스. 뭔가 달라졌는데? 나를 이해해. 그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은 몇 날 밤을 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족시켜서 이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자 소통이라는 거는 결국 억울하지 않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밸런스가 어긋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팀이 너 이거 해야가 아니라 나 이거 할게요. 나 이번 주에 나 이거 할게. 이런 팀이 자체 팀이든 외주 팀이든 같이 스크럼을 짤 수 있는 팀이 베스트 팀이고 개발자의 짐을 나눠주는 팀. 네. 왜? 개발자는 그 코드를 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다른 파트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아니죠. 그림을 지탱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는 계량 요소는 뭐냐. 네네. 그리고 마케터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를 기존의
똑같은 마케팅 그 타겟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시작점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기술이 이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냐? 네. 예, 그게 개발자하고 대화하는 그 테이블에서 같은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와 경험과 자문과 이걸 통해서 한 자리에 모이면 아마도 개발자가 아마 속으로 더 분발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게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되게 필요한 사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그 좌절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나오기도 전에 아니면 나고 나서 네. 가장 이제 네. 실패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때 제가 정말 그래서 대표들이나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개발에 가장 큰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개발 팀을 잘 꾸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에서 가장 큰 고민을 되게 겪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외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네. 아니에요. 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자기 역량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자기도 공부해야 그렇죠. 돼요. 방법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방법은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저희가 서비스를 그동안 5년 동안 사업하면서 그 저희 내부 서비스만 한 3, 4개 정도 해봤었고 그다음에 외주를 한 20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뭔가 저희 서비스들이 개발을 되게 잘하니까 외주를 맡기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회사들이. 그럼 이제 맡길 때 굳이 사실 저희 개발자 친구 안 가고 제가 가서 그냥 이제 그런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로 뭐 이건 되고 이러면 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저 다 상담하고 와서 이제 그 전달하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 따라서 상승된 지식들이 사실 있는 거고 근데 그러기 전에 좀 저도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좀 잘 됐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꼭 공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정말 답답해하지 않고 그 뭔가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하면서 이 질문은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1부 종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간단한 질문으로 이제 딱 그 한 말씀 주시고 약간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게 뭐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뭐 외주로 한다 하고 팀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서비스를 키워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자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그 많은 개발자들을 보셨고 실제로 이제 뭐 개발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자 채용 시는 뭘 봐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는 그 창업가들의 질문이거든요. 개발자 채용 시에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 가장 뭐 전문성은 사실 그 제가 보기에는 논의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럼 사실 개발 실력 체크,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거 질문 아까 그랬었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하려는 사람은 이제 그 대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의 실력을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하고 우리 팀에 개발자가 있었으면 그분이 사실 보고 나서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 채용 시에 봐야 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했던 서비스들을 막 여러 가지 나열하는데 파트만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좀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되게 허다한 것 같거든요. 뭘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런 이제 채용 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두 가지거든요. 사람하고 기술인데 이거를 단시간에 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채용 승려 기간처럼 네. 예, 일정 정도 수습이라는 거를 둡니다. 네. 그래서 이 수습은 그러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네.
그 능력을 커리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3개월 수습 아니냐 네. 그게 아니고요. 20년 차든 10년 차든 뭐 스타트업을 몇 번 했든 뭐 어떤 제품 서비스를 론칭하든 명망이 있든 어쨌든지 간에 네. 2달, 석 달을 수습을 갖습니다. 이거 뭐냐? 팀워크를 맞는지 서로 합이 맞는지 보는 거죠. 합이 맞는지 보는데 창업가가 어떤 해당 서비스를 정했어요. 어떤 해당 서비스를 정했고 그 서비스를 떠받들여줄 동료를 찾는다. 네. 동료분을 같이 해서 나의 팀을 꾸리고 싶어.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이라는 그 수습일지 그래서 동료들이 같이 평가를 합니다. 대표회에서 평가가 아니라 서로 같이 지내봤더니 지내봤더니 이렇더라. 급여 똑같고요. 조건 다 똑같아요. 4대 보험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근데 일정 정도 지났다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를 해고가 아니라 네. 우리 서비스에 대한 가치,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도구나 이런 부분이 서로 많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서로 인생 낭비하지 말자. 이런 게 요새 있습니다. 그거가 있고 만약에 창업가가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업을 처음에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해커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광의의 주제에 대해서 동등 레벨에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네. 동등 레벨. 난 창업가? 아니에요. 다 파운더예요. 다 파운더예요. 개발자로 온 사람이나 기획자로 온 사람이나 다 동등 레벨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재밌겠어. 이거 같이 해보자. 같이 하루 이틀 지내봤더니 그래 이 가치에 대해서 서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같이 팀을 꾸리거나 창업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지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과 기술을 단시간에 알기는 불가능하다. 어차피 어렵다. 어렵다. 특히 개발자는 더 왜냐하면 그런 똑같은 거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하는 방식이나 네. 수단이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애착도라든지 아니 나는 이쪽 면에서 난 이 난공불락을 좀 허물어뜨리고 싶어. 네네. 근데 대부분이 불협화음이 그 지점에서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쪽을 허물고 싶은데 너는 이쪽이래. 서로 인생 낭비 안 하려면 지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딱 명쾌한 우리 저희 송이사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안 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경력 사원 채용할 때 인터뷰를 3일 이상 보세요. 한 명에 대해서 아주 길게 보세요. 인터뷰 5분, 10분 의미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참여자하고 다 인터뷰하게 하세요. 모든 참여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조직 구성원이 네. 3명이 있다. 그 3명 다 인터뷰 보게 하세요. 네. 그러면 어느 공통된 의견이 좀 좁혀져요. 물론 네. 그런다고 100% 걸러내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초년생 네. 실제로 뭐 프로그램 예제를 하나 주세요. 1시간 주고 풀어와라. 네. 실제로요. 야후에서 옛날 우리나라 야후 코리아가 있을 때 네. 자바로 숙제 주고 10분, 20분 주고 풀어와라. 푼 사람 거의 없대요.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와도 네. 자바 아주 초보적인 그건데도 푼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현실이 그래요. 그냥 책으로만 한 거지 실제로 코딩한 사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좀 학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고졸자나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대요. 네네.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일단 저희 정말 거의 55분을 거의 뭐 그냥 쉴 새 없이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진짜 이 웨비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질문이 남았기도 했고 근데 좀 시간을 1시간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네. 이제 다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동안 들어주신 웨비나 저희 우리 참가자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고생해주신 우리 기술장인 그 분들께 감사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좀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